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9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급증한 것으로 이러한 발표가 됐습니다. 이 10월 소매 판매 수치도 증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이 물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좀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좀 주는 것이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경제계에서도 상당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크게 한 4가지 요소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금년 4월 이후에 임금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 4월부터 보면은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월급이 많아졌다는 얘기여서 네. 물가 상승 폭만큼은 따라갔다, 임금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부담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주식하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경제학에서 이제 부의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재산이 많아지게 느끼면 사람들이 소비를 좀 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다 좋으니까 이제 여기에 따른 그 부의 효과가 지금 있어서 물가 상승을 넘어설 만큼의 이제 그러한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현상은 지난 그 10월 소매 판매를 보면은 가장 그 소비가 증가한 분야가 어디냐면 디스카운트 체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소비는 해야 되겠는데 소비할 만한 여력은 있는데 아무래도 더 똑똑한 소비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99센트 스토어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달러 트리 네. 달러 제너럴 이렇게 그 온라인에서도 그렇게 아주 디스카운트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쪽의 소비가 무려 65%나 늘었어요. 2019년 대비. 그래서 이 알뜰 소비로 이제 그 소비의 형태는 좀 변화한다 하는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그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난 그 9월에 소비자 부채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도 많이 늘었고 또 그 다음에 그 요즘은 이제 뭐가 있냐면 BNPL이라 그래가지고 Buy Now, Pay Later라고 하는 지금 사고 나중에 지급해라 하는데 이건 좀 크레딧 카드하고 좀 다른 건데 네. 이 페이팔 같은 데서 쓰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네. 물건을 먼저 사놓고 페이먼은 나중에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소비자 부채가 그 9월 한 달에만 무려 8.3%가 늘었다고 연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무슨 얘기라고 할 수 있냐면요. 물가가 올라도 소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까지 해석할 수 있냐면은 팬데믹 때 그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에서 소비를 못 하게 되니까 이제 행동 제한이 생겨가지고 그때 대부분 제품 구매로 많은 그 욕구를 채웠잖아요. 저희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네. 근데 이것이 한번 소비 성향도 관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중독성이 있는 거죠. 한번 그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비 자체가 주는 그 어떤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력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소비자 행동 유형도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패턴들이 역사 속에도 과거에도 있었어요? 아니면은 이번 팬데믹 기간에 처음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번 있죠. 여러 번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경제 현상을 이해할 때는 항상 그 오버랩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던 행동이 시대 상황이 바뀌었는데 경제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지속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시장인데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돈을 풀겠다고 하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되게 올라가는데 연준에서 돈을 줄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연준이 돈을 줄여도 주식시장은 강하게 올라갈 거다. 그런 그 행동 패턴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의 속성이. 네. 그래서 이런 그 오버랩 기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좀 제한이 돼야 되는데 이 소비를 계속 하던 그 관성을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관성을 끌고 가다가 어느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대대적인 그 소비 행태의 변화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오늘부터는 소비 그만, 그다음에 물가 올랐으니까 소비 중단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의 어떤 자연과학의 현상과는 달리. 그래서 네. 이러한 그 겹치는 기간의 현상이라고 저희들이 또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가 가장 그 뼈아픈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2007년도에 이미 부동산 주택시장의 경고음이 크게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네네. 그런 게 바로 그 이 오버랩 현상, 그 겹치는 현상의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재산을 많이 잃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경고음이 울릴 때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사람의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 행위라는 게 참 그렇게 하루아침에 돌아서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자주 있다 하는 것은 좀 감안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소비자들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고 그러면은 역시 뭡니까 이 원가도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이 저 뭐 실오는 거 또 이 뭡니까 이 항구에서의 적재정상 현상 이런 것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사업가들이 또 이 뭡니까 제품 가격을 올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은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이미 그 많은 대형 그 소매 체인들이 그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를 하죠. 소비자들에게 물가를 올린다고 했을 때 거의 그 받아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잠깐 컨펌을 해주는 그런 얘기들인데, 이제 그만큼 그 소비자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업이 이렇게 가격을 너무 올려가지고 폭리를 취하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보다는 당연한 현상 아니겠느냐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미 그 실적 발표하는 대기업들에서도 잘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연방의회를 통과했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게 인프라 부양안 이것이 지금 소비를 촉진시키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또 한쪽에서는 말입니다. 이게 또 돈을 푸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다르면은 이 물가 불안만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화당 쪽의 입장, 그 보수 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 불안에 대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비일 같은 게 통과됐으니까 이게 더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정치권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경제 현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면 두 번째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기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인프라스트럭처 안을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지금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미국에 상당히 뒤떨어진 인프라스트럭처 때문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항만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바로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도로나 철선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돼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 충격이 적었을 거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 안이 통과돼 가지고 이제 집행이 되면서 미국의 그러한 그 물류 쪽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소도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또 그것도 타당한 얘기입니다. 반면에 인프라스트럭처 비일이 나오면 일단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 건설업 쪽에서 이제 활황이 이루어지고 그럼 그쪽에 고용도 늘어나고 하는데
이러면은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타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쪽의 효과가 더 크냐의 부분인데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도 19사람이나 찬성을 한 이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가 상승의 압력은 인프라스트럭처 빌이 1조 달러에 달하지만 10년에 걸쳐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의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비하면 훨씬 그 규모가 적은 거예요. 경제에 미치는 규모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보다는 미국이 지금 선진국 중에서 그 공항이라든지 항만, 철도 이런 부분이 가장 뒤처진 나라에 속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네. 저희들이 느끼고 있듯이. 네. 어허.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공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지하철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LAX에서 아직도 다운타운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지하철로. 맞아요. 네. 예, 이런 선진국이 없거든요. 지금 선진국 중에서 공항에 주요 대도시 공항에서 도심지까지의 지하철이 안 돼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공화당에 있는 의원들도 물가 상승의 압력의 그 위험보다는 이러한 혜택이 훨씬 큰 거다. 어허. 그래서 이럴 때 자기들도 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19분이나 되는 그 상원 의원들이 이제 찬성표를 던져준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인프라스트럭처 안은 어떤 그 물가 상승의 그 부작용보다는 미국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쪽에 혜택이 훨씬 큰 선택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네, 네, 네.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은하 대표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서민들은 아우성이다 물가 때문에.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또 거시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갭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질문하신 내용을 먼저 조금만 좀 정정을 해드리면 예. 경제 전문가들이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네. 두 가지 나쁜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쁘냐를 선택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예를 들면은 작년에 팬데믹이 생겼을 때 전대미문에 돈 풀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개인들에게까지 돈을 줬습니다. 네. 이런 것은 과거에 그 이번 팬데믹 이전의 연준이나 경제학계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던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예. 그게 이제 물가 폭등으로 다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데 예. 만약에 작년 3월, 4월에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은 저희는 금융 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안 좋은 것 중에 덜 안 좋은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정부나 그 연준에서는. 그 결과는 저희가 최단기에 경기 침체를 극복을 한 겁니다. 2달 만에 경기 침체가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의 가장 주요 요인은 소비가 많아진 건데 소비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지금에 와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걱정 안 하는 경제학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합니다. 네네. 네, 다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선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고삐를 쥐기 위해서 강력한 긴축으로 돌아설 거냐 안 설 거냐의 부분이거든요. 이걸 지금 연준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연준은 지금 현재 경제가 이 부양안으로 잘 돼 왔는데 부양안의 효과가 끝나고 난 이 상태에서 과연 계속 잘 될 거냐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긴축을 너무 서둘렀다가는 연준발 경기 침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은행권도 어려워지고 중소기업도 어려워지면서 실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서히 가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확실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게 연준이나 재무부가 고민하는 것은 지금이 좋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둘 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나 여기서 물가를 먼저 잡겠다고 하는 거기에 따른 위험보다는 오히려 물가를 서서히 잡더라도 현재 상태를 조금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경제에 대한 충격이 적을 거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왜 정부가 빨리 좀 물가를 잡아주지 않는 건데 물가 잡다가 잘못하면은 이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을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저희가 그 농담 삼아 표현하는 거지만 공짜 점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를 하면 뭔가 이렇게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은 첫째 굉장히 위험하다고 다들 걱정한다. 그러나 지금 물가 상승을 너무 빨리 고삐를 쥐면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 연준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아마 궁금증이 풀린 청취자들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